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1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 상승, 그리고 S&P 500은 0.19%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강하진 않은데 전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과감하게 첫 번째 뉴스에서 전쟁 얘기를 좀 뺐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뭐 그냥 굳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상황에 대해서 뭐 지금은 좀 이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좀 생명 연장 장치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네. 휴전 협상이 뭐 종전 협상이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 네. 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가 2.9% 올랐고요. WTI도 2.8% 올랐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뉴스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분위기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혹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피는 참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근데 사실 뭐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여기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거의 지금 7,800 거의 8,0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AI 포트폴리오가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AMD, 뭐 인텔, 거기에 오픈 AI, 엔스로픽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전에 뭐 구글과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1위를 누가 달성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메모리가 좀 쇼티지래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6.5%가 오르고 웨스턴 디지털이 7.4%, 시게이트가 6.5% 잔잔바리들이잖아요. 네. 저기 그 삼성 하이닉스 저 뒤 끄트머리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좀 강한 회사니까 여기가 좀 상승한 반면에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제 좀 약했고 하드웨어 쪽은 또 강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또 달려요? 네. 뭐 달려야 될 땐 달려야죠. 네.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뭐 삼전닉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가증권 시장의 영업이익이 올해 800조 원을 넘어서고 코스피 지수가 만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JP모건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JP모건 보고서가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 만도 만이지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 한국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뭐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지 좀 그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돈을 쓰는 입장이고 네. 돈을 버는 거는 지금 대만 한국이 벌고 있는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이 돈을 버는 정도에 대한 거 뭐 돈을 번다라는 구조는 뭐 이미 다들 인식하고 있으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두 기업의 그러니까 삼전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9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90%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70%가 올랐습니다. 버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그 선행 PER, 그 12개월 선행 PER이 삼성전자가 5.8배, SK하이닉스가 5.1배입니다. 네. 5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성장산업 보통 성장산업이라 그러면 퍼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지금 5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들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일 싸다. 네. 뭐 이 부분들을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고. 그래서 다들 그냥 생각하는 게 좀 조정이라도 좀 잠깐 있어주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네. 혹은 나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워낙 우리 장에서 우리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좀 미국에서도 부를 더 세게 당기고 그쪽에서 휘발유를 붓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는 조금 이제 불 좀 끌까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그
뭐 연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코스피 종목 중에 30% 정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948개 코스피 종목 중에서 276개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1,800개 중에 647개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시거든요. 이게 뭔가 주도주가 달려가고 나면은 조금 쉴 때 옆으로 좀 온기가 퍼지는 네.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가 워낙 빠르게 가는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몇 달 있으면은 온기가 번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 몇 달 사이에 주도주가 얼만큼 갈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되 조금 옆에를 같이 가는 것도 좋지 네. 않겠냐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키옥시아 이런 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게 아까 70%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키옥시라도 뭐 340%, 샌디스크 550%막 올라서 뭐 이런 상황인데도 닷컴 버블 때와 다르다라는 네. 얘기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투자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 뭐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40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4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60조? 그렇죠. 예, 아, 그쯤 네. 되는 돈을 여기저기 막 투자하고 있는데 엔스로픽, XAI 거기에 뭐 저 네오클라우드 회사들, 광 케이블 회사 뭐 이런 데다가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가 이제 순환으로 하는 경제 아니냐? 네가 투자하고 그것도 GPU 사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 그러는데 뭐 저는 그게 엔비디아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네. 엔비디아가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돈은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이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터뷰가 좀 인상적인데 우리는 승자를 고르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 터지겠죠. 네. 뭐 AI 버블이라고 뭐 닷컴 버블처럼 안 터지겠습니까만은 누군가 터져도 누군가가 대박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도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터진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데미지를 받겠죠. 근데 엔스로픽이 먹는다. 그럼 엔스로픽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 터지는 것만큼 엔스로픽에서 한 10배 먹는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투자 방식도 뭐 저는 오히려 좀 생태계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수급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반도체에 몰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그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상장하거든요. 네. 이 이름 ETF는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뭔지도 잘 안 와다. 와닿질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요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진짜 요새 자산운용사들이 반도체 ETF 만드는 경쟁을 너무나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코덱스 거는 그냥 반도체고 미래에셋 거는 액티브입니다. 네.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그 패시브는 몰빵이 됩니다. 지수 몰빵.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몰빵을 해버리면은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어요. 네. 6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패시브로 할 때 반도체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도체만 가져가기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월배당해 주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도 상품 자체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나머지를 안 하고 있는 몰빵이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커버드 콜을 붙이는 건데 이 자금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몰빵 치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자금이 커버드 콜 끼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얘도 결국은 반도체를 삽니다. 그리고 아마도 27일이 될 것 같은데 27일에 지금 레버리지 상품 나오거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최초로 출시되는 예, 거죠. 단일 종목 네. 레버리지가 뭐 27일로 추정됩니다. 아직 네네. 날짜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런 상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약간은 보수적인 자금으로도 들어오는 게 반도체로 들어오는 거고 네.
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튀기는 자금도 반도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진짜 공격적인 자금과 되게 보수적인 자금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제일 공격적인 자금이 레버리지 2배 튀길 거면 뭐에 들어오겠습니까? 삼전닉스 들어와요. 네. 그럼 보수적인 자금이 들어오면 나는 주식을 잘 몰라서 좀 제일 안전하고 그 좀 큰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삼전에 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전체 코스피의 30% 정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이쪽으로 좀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ETF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는 거 이미 뭐 꽤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래도 개인들이 직접 알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혹은 좀 장기적인 그리고 변화가 좀 덜한 그런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너무 반도체가 좋은 상황이어서 여기에는 뭐 특별히 뭐 딴지 걸거나 뭐 리스크 요인이 잘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갖고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유가하고 물가가 아닐까. 뭐 유가 물가가 결국은 금리를 건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아람코의 나세르 CEO가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쇼크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조금 더 지속되면은 27년에나 이게 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70척에 달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가 최근 2에서 5척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게 나세르 CEO의 얘기입니다. 해협 봉쇄가 이대로 지속이 되면은 시장은 매주 1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공급량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장의 균형을 잡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거고 만약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 정상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네. 나세르 CEO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악권 채널에 올라가는 윤재성 위원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2,000척 넘는 배가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럼 얘가 그냥 가서 곧장 시작하면 2,000척이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네. 걔가 그쪽 항구에 내려서 탱크에 그 석유 내리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원유를 내릴 때 또 가서 실어오는 배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위기는 2분기에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나세르 CEO는 재고가 본격적으로 바닥나기 시작하는 5월과 6월이 공급난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열광을 하면서도 이 기름의 그러니까 전쟁 상황까지는 좀 이제 시장에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유가 기름 공급과 관련한 상황들은 조금씩 보시면서 네.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면은 이게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나 정유업체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73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예전에 싸게 들어왔던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재고가 싸게 들어왔었는데 네. 판매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좀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650억 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1분기 560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도 영업이익이 741억 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천억 원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재고가 싸게 있었던 게 있는데 판매가가 높으니까 이익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분기에서 넘어갔지만 2분기가 됐던 3분기가 됐던 이제 가격이 한번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 네. 그리고 만약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수요단에서 굉장히 그걸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유사라든지 화학사가 좀 높은 가격의 원가를 가져간 원재료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실적 꺾이는 날이 네. 올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 시나리오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제 윤재성 위원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지금 공격받은 정제 설비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게 다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빵빵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유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는데 정제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유사가 오히려 갑이 되는 상황이 되고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뭐 현대차에 새만금 첨단벨트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리스트로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저기다가 이거 깔아갖고 이거 투자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 들어오고 뭐 태양광 깔아가지고 연계하면은 이거 분명히 돈이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거를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굉장히 유의미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바이오 기업들이 뭐 설비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꼭 그 단타치다가 손해 보거든요. 결국은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성장펀드가 좀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아예 인프라판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좀 투자처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펀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은 산업은행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결국은 여기에 그 투자처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탁한 것들을 관리하고 그 투자 그 하는 데들을 이제 선별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산업은행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 게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일을 했었고 그 대출 받으러 많이 옵니다.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전부터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신용평가, 재무평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좀 큰 돈 들어가고 금리가 이제 산업은행이 아무래도 정책 금리를 하다 보니까 뭐 첨단 산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스타트업 관련한 펀드도 이게 모태 펀드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성장 펀드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거에 이제 나라에서 좀 주도했던 펀드들의 문제가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는 이거를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다가 정책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약간 좀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방치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그 좀 장기간에 있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자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계속 보잖아요. 막 가서 막 멱살도 잡고 뭐 지지고 볶고 막 갈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오히려 더더욱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이거는 꼭 정치적으로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돈이 들어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22일부터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정프로님의 리액션 잘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나 아니 보군요. 그건 아니고 네. 정프로 리액션 같은 거 들을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금 이게 가야 되는 모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빨리 가야 되나 봐. 자, 그래서 뉴스 3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육개장이 들어와 있죠? 육개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육개장. 자, 이 육대장은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좀 많이 진짜 많이 팔렸대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게 그 특히 음식의 경우에는 한번 맛있으면 또 한 번 사고 싶잖아요. 오늘은 재구매가 대놓고 말씀해 재구매 유도입니다. 재구매 유도. 네. 근데 좀 정프로님이 이 정도 드시는 거 보면은 이건 진짜 맛있네. 괜찮은 네. 겁니다. 맛있어요. 일단 여기에 고기도 듬뿍 고기가 들어가 진짜 있고요. 많이 들었다. 고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대파 한번 대파. 보여주세요. 대파 한번 대파.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 간편조리식에서 이렇게 크게 건더기가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자, 고기, 대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맛도 깊은 맛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실제 깊은 맛이 오늘 나는지. 진짜 깊은 맛이 나네요. 그래 나요. 응. 좋아요. 야, 제가 정프로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여기다가 칼국수 면을 삶아가지고 육칼로 딱 먹으면 육대장 육칼. 육칼 맛있지. 네. 정프로님 대사를 미리 쳐버렸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육칼 먹으면 요거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지금 덩어리. 보이는 거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네. 크죠. 자, 요게 이제 총 5팩 가는데요. 5팩이면 한 10인분쯤 나옵니다. 자, 육대장
5팩으로. 저 5탄이냐고 6개장인데 왜 6대장이라고 써놨냐고. 6대장이 브랜드입니다. 네, 육개장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브랜드죠. 네, 육개장. 자, 요거 10인분 그래서 한 5팩이 가는데 한 팩당 2인분씩 39,800원이니까 1인분에 따지면 한 4,000원 꼴이고 네. 팩당으로 한 8,000원이 채 안 됩니다. 저 어제 아까 밖에서 원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조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봉창 대표님이 이거 너무 냄새가 좋아갖고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드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이거는 육개장.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음식이 있고 네. 하는 음식 있잖아요. 이거는 하는 음식이 맞습니다. 육대장, 육개장 요거 5팩 가는 거 요거는 뭐 여유 되시면 꼭 네. 좀 한번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조 기자가 또 입고 있는 인터메소. 네, 셔츠 심지어 1+1입니다. 네. 저는 핏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정프로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조금 길쭉길쭉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팔 길이 맞추면 목이 이렇게 커요. 네. 목 길이 맞추면 팔이 이렇게 짧아져. 그렇지.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예. 적당한 저한테 저 이거 105 사이즈거든요. 예. 저한테 목이 맞으면서 팔 길이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핏 되게 좋아합니다. 2주 후를 나왔다. 네. 저한테 딱 맞네. 좋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5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입은 게 105. 105. 네. 115까지 나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110이나 뭐 요 정도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덩치 크신 분들 요즘 뭐 워낙 운동들 많이 하시니까 또 있잖아요. 네. 예. 사이즈가 미디엄부터 95부터 115까지 나옵니다. 115까지. 네. 네. 와. 엄청 큰 사이즈도 나오니까. 저는 근데 이 색깔이 되게 좋아요. 색깔이 그게 지금 이제 그레이 색깔인가요? 그레이 새끼. 아주 잔 체크가 있는 그레이색이죠. 네네. 네, 그레이색이고 여기 이제 스카이 블루, 네, 하늘색. 저는 막 너무 화이트한 거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때 탔을 때 너무 티나고 네네. 그리고 뭐 좀 육개장 먹었을 때 푹 튀면.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그 타이를 매도 훨씬 깔끔하게 매치가 잘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색깔을 사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두 가지가 같이 가거든요. 1+1으로 네. 예, 요 하늘색 하나, 또 요 그레이 하나, 요렇게 가는데 요거가 무려 39,000원에 와. 두 벌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한 장에 18,500원. 와, 요즘은 이렇게 1+1으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19,500원. 이조 기자 핏보다 제 핏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공감 안 된다고 이조 기자. 이지오핏은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인정.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인정.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메쇼 1+1 셔츠 39,000원으로 두 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장 갑니다. 네. 자, 오늘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얼른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요.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내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